예, 안녕하십니까. IB 번역되지 않은 것들.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뭐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IB에서도 이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이 개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IB 교육 철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IBO, 그러니까 IB 조직의 웹사이트에 가면 우리 구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본 학습 이론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자들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죠? 그 IB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IB하고 이제 서양의 대부분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바칼로리엣이라고 부르는 뭐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명칭이고요. 뭐 다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면, 뭐 IB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교육이나 교육 관련 연구들을 이해할 때 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디지털 교육, 뭐 AI 교육, 그다음에 뭐 온라인 러닝, 뭐 이런 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구성주의에 기반해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라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주체 또는 주도성을 갖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지식은 생산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르칠 주제나 수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라는 존재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이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IB 교육의 특성을 말할 때 그 좀 기술적인 면, 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초학제적이다, 뭐 학제간이다, 뭐 탐구학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근간을 이루는 철학은 이제 구성주의고 그 철학에 기반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학적인 관점이 뭐냐? 그게 변혁적, transformation, transformative learning, 변혁적 학습 또는 transformative pedagogy, 변혁적 교육학 또는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B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실 경험을 변화시켜서, 이거는 교실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서 학생들이 학습에서 의미 있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B에서는 이 변혁적 이 트랜스포머티브 이거에 근거해서 볼 때 학생들이 이제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변화와 변화가 수반된다 또는 학교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할 때 학생들의 진정한 변혁적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변혁적 교수 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혁적 학습이 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냐,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건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인데요. 유네스코나 OECD나 유럽연합에서 미래교육을 말할 때 거기에 핵심 교육 방식을 변혁적 교육,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변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 즉 교수자 중심이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을 배워봐야 써먹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한 비판적 사고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의 접근 방식으로서 이제 변혁적 페다고지,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2025년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맞춤 분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지털 교수학습 방법 혁신, 그 다음에 교사 혁신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혁신이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지, 이노베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의 혼란이 있죠. 그리고 본래의 디지털 교육 혁신의 영어 표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예, 재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혁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변혁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변혁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먼저 이제 혁신이라는 말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와 항상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이고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실현되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의와 혁신은 항상 동반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적 사고를 해요. 그죠? 대부분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데, 그건 이제 개인의 이제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현실에 적용되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를 이노베이션, 혁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의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죠. 위험 부담도 없어요. 적용해 봐야 그것이 실제 유효한가 또는 효율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실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실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창의와 혁신은 항상 하나의 이제 짝으로서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를 하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문제 해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 창의성이 진정한 창의성이냐를 확인하려면 혁신, 예, 현실에 적용해서 그 변화까지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방법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혁은 그런 부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을 얘기하거나 커리큘럼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 전반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 이것이 바로 변혁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for education to be of high quality,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높은 질의 교육을 하려면 it must be transformative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변혁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교육의 주체 중 하나는 교사의 경우는 뭘 해야 되냐? 변혁하려면, 이게 커리큘럼, 교육법, 학습 자료, 그다음에 학습 환경 등이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혁신을 한다라는 건 학교나 교실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의 궁극적인 가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고, 학습자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의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소통 방식,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변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커리큘럼 내에서 평가 방식 일부를 수정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했다. 이거는 변혁이라기보다는 이제 혁신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학급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교사와의 소통 방식이라든가 학부모의 참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평가에 대한 혁신인 거지 변혁을 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변혁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인 거예요. 이거 상당한 두려움을 줘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나비, 버터플라이의 생명 주기를 보면 이제 이 퓨파, 그러니까 번데기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물학에서는 메타모포시스, 변태라고 번역을 해서 생물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메타모포시스인데 형태가 변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일반 이제 언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해당이 돼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 자체가 새로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이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라든가 전쟁, 기근, 차별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국제기구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유네스코, OECD, 유럽연합 모든 기관에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 교육이다. 근데 그 교육이 뭐냐? Transformative Education이다. 변혁적 교육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간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B가 추구하는 이 교육의 접근법, 이것이 바로 Transformative Learning, Transformative Pedagogy인 것이고, 이것은 국제 교육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변혁적 학습, Transformative Learning, Transformative Pedagogy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 잭 메지로하고 파울로 프레일이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 어떤 기준의 틀의 변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세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변혁에 참여, 그러니까 사회의 변혁에 참여하는 것, 그 방식으로 개인 학습자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변혁되지 않으면 세상도 번역되지 않고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개인의 변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 두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변혁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두 학자의 논문들이나 저서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이 모두 다 여기 보면 전통적인 은행식 교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가 있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교사의 역할은 그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변혁적 학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변화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잭 메지로와 파울로 프레이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두 연구자의 많은 글들이 이 IB나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이 변혁적 교육학 또는 변혁적 학습 또는 교육,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은 사회의 변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접근을 거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을 쓰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어떤 능동학습이라든가 행동을 장려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학습자가 올곧은 학습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즉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수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IB에서 이 탐구 중심적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도록 학습자를 이끄는 것은 그들에게 과제를 주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거예요. 즉 교실과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에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IB 교사들이 갖는 사회적 책무 또는 교육의 책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학습 환경의 조성은 새로운 문화나 정책의 구축을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소통이나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구성원들의 참여가 곧 이 사회 또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걸 통해서 학습자는 이 환경, 즉 이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거나 또는 주도성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IB가 추구하는 이 교육적 가치가 바로 이 변혁적 교육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